자, 글로벌 갭 여섯 번째 토픽, 추적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추적성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나라 GAP 기준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 원리가 비슷하고요. 다만 표현에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요구사항에 어떤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6.01번 기준을 보면, 모든 등록 제품은 생산 및 취급 농장까지 또는 농장으로부터, 자, 농장까지 또는 농장으로부터, 이 말은 뭐냐면, 자, 농장이 시작점이겠죠. 아마도 그랬을 때 농장에서부터 판매된 다른 바이어, 이렇게 추적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바이어가 추적할 때는 어떻게 돼요? 역으로 농장이 추적돼야 되겠죠. 그 말입니다. 그렇게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준에 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GAP 기준 보시면 생산 이력 정보라는 것을 기록하게 돼 있고, 출하 정보라는 것을 기록하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기록하는 이유는 바로 추적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갭에서도 어떤 제품이 그 출처가 어디다, 그거는 농장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추적이 가능하게끔 이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농장이 어디냐, 이 말은 곧 농장주가 누구냐, 요 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추적성을 너무 과도하게 적용하면 농장에서 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농장에 필지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비닐하우스 동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것까지 추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그것까지 아닙니다. 국제 기준도요, 농장주가 누구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농장까지 추적한다는 말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추적할 수 있으면 되고, 그렇게 추적하는 이유는 뭘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적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선 추적성이라는 게 써먹힐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식품 사고가 났을 경우, 그 밖에 어떤 등등의 투입하는 자재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더 문제를 확산하지 않기 위해서 빨리 추적해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추적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는 전 세계 공통 기준이고요. 자, 6번 토픽이 그러한데 7번 토픽도 사실은 비슷하게 이어갑니다. 7번 토픽은 병행소유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만들어지는데, 사실 병행소유가 아니면 추적성 자체가 명확하니까요. 추적성 자체, 6번 토픽 자체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7번 토픽에서 이어지는 거는 6번과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병행 소유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몇 가지 이제 요구사항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병행 소유가 뭐냐면 인증받은 것과 인증받지 않은 것이 동시에 재배될 때 혹은 동시에 취급될 때를 말합니다. 인증받은 것만 있다는, 어떤 농장이 필지가 4개인데 4개 전부 다 인증받았다, 이 경우는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전부 다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병행 소유이겠죠. 100% 글로벌 갭을 한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지만 아닌 경우가 더 현실적으로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구되는 게 뭐냐? 첫 번째, 글로벌 갭 제품을 식별하고 인증되지 않은 제품과 구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키워드가 뭘까요? 여기서 키워드가 시스템입니다. 자, 구별되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어떤 것이 구별되었다라고 해서 목적이 달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또 궁극적인 목적은 그 시스템을 갖추라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을 때 이게 개런티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개런티라는 말이, 제가 이제 품질을 보증할 때에 제품이 어떤 목표로 한 품질 요건이 있으면 항상 만족하느냐, 아닐 수 있어요. 가끔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이 어쩌다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률적으로는 그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낮아지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완벽하게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인증품과 비인증품을 동시에 재배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이것이 구분돼야 되는 것은 그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구별이 되는 것이 요구사항이 아니라 구별되는 시스템을 갖추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면 이 항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 시스템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인증품에 대해서 혹은 비인증품에 대해서 완벽하게 둘이 나뉘어져 있다. 필지가 이쪽에 있고 매우 멀리 떨어진 곳에 저쪽에 있고 장비들도 따로 쓰고 그 다음에 수확한 다음에 취급하는 그 시설도 따로 나뉘어져 있다. 이런 경우 완벽하게 병행 생산이지만 병행 소유이지만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수확 후에 하나의 창고에서 저장했다가 이거를 그 자리에서 포장도 하고 이렇게 한다. 라인을 공유한다는 말이죠. 그 경우에 인증이 안 되느냐가 아니라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혹은 공간적으로 구별할 수도 있고요. 동시에 취급한다고 하여도 작업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 프로세스를 정의 내리고 그 정의된 프로세스가 완벽하게 구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라는 거고, 이런 시스템을 갖춘다라고 할 때 핵심이 뭐다? 문서화입니다. 어떻게 구별한다라고 종이에다 써가지고 사인 도장 꽉 찍혀 있을 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원본의 문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품질 그 매뉴얼에는 그것이 요구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병행 소유로 등록할 경우에는 글로벌 갭 제품에는 GGN을 반드시 써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GGN이라는 게 뭐냐면 글로벌 갭 넘버의 앞 글자들을 딴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나라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사실 뭐 그 취지에 있어서는 저는 뭐 같다고 봅니다. 우리의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GGN이라고 하는 그런 번호는 없지만 인증번호라는 게 있죠. 물론 글로벌 갭에도 인증번호가 따로 있습니다. GGN 외에도 따로 있습니다. GGN은 뭐냐면 인증을 받지 않아도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인증을 받기 위해서 글로벌 갭 데이터베이스에 처음에 입력하고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 부여받는 번호가 바로 GGN 번호입니다. 농장별로 부여됩니다. 고유 번호예요.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갭 농가들이 같은 체계 하에서 번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인증이 나중에 되면 인증서를 발급받죠. 그때 인증번호가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글로벌 갭에서는 그 인증번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GGN 번호가 중요합니다. GGN 번호는 계속 따라다닙니다. 인증이 정지되는 경우, 취소되는 경우에도 GGN 번호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인증을 되살리면, 정지됐던 것이 다시 풀리면, 혹은 인증 취소됐다가 다시 인증 신청을 해서 나중에 다시 받아도 그 고유 번호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에다가 인증번호를 적는 게 아니라 그 고유 번호를 적는 거예요. 그게 이 항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GAP 기준은 인증번호를 적게 되어 있다라는 점이 조금 다른 점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죠. 시스템의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인증품과 비인증품을 구별해서 출하하는 체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구별해서 관리하는 시스템 갖추어져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마지막 출하 직전에 확인하는, verification 하는 절차를 갖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농산물 관리 기준, 자스라고 있죠. 뭐 유기농 자스도 있고, 뭐 일반 자스도 있고 한데, 그 자스에서 말하는 격부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 격부가 뭐냐면, 자, 농산물이 목표로 하는 품질
요건이 있었어요. 품질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에 맞는 정상 제품이 지금 출하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마지막 절차. 이것이 격부입니다. 글로벌 갭에서도 그와 같은 방식의 최종 확인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이거는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뭐 창고에서 출하될 때 물량과 그 로트 번호, 해당되는 로트 번호가 어딘가에 적혀 있겠죠. 그럼 그 로트가 인증된 것이 맞는지를 한 번 더 인증 번호나 혹은 내부적인 어떤 확인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한 후에 출하 도장 혹은 사인을 딱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일종의 그런 최종 확인 절차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출처가 있을 때에는 각 그 제품별로 식별 체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건 뭐 나왔던 얘기 사실 반복 같은데 인증품이 있고 또 비인증품이 있을 수 있죠. 또 인증품 중에서도 출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패럴러 오너십, 그러니까 병행 소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농사 짓는 것만 인증품, 비인증품으로 동시에 재배할 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구매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나의 소유하에 가지고 있을 때, 그때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생산자가 글로벌 갭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물량이 모자라면 글로벌 갭 인증을 받은 다른 생산자의 것을 구매해서 나에게 주문이 이루어진 그 물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GAP 글로벌 갭 인증받은 여러 제품을 내가 구매해 와서 오너십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에 그 모든 것이 추적될 수 있도록 어떤 농장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 라고 해당 루트 혹은 해당 배치가 추적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사실 뭐 글로벌 갭 아니더라도 우리의 GAP 기준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